자, 여기가 새송이, 얘는 뭐예요? 병재배, 느타리, 병재배입니다. 오, 느타리가 여기 또 나오네. 그렇죠. 균상재배도 가능하고, 병재배도 가능한 품목이 느타리네요. 이제 보니까. 그렇죠? 느타리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재배 면적이 아니라 당연히 재배 병수 되겠네. 몇 병 재배하냐? 한 2만 병이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단위 면적 땅이 아니라 병당 하겠죠. 그래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경과비율, 피해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재배 병수가 뭐 3만 병이다. 뭐 3만 병. 단위면 병수 한번 금액 한번 살짝 볼까요? 여기. 뒤에 봐보세요. 느타리, 새송이 버섯 병재배는 430원. 그 다음에 느타리는 520원 그러네요. 네.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래서 뭐 3만 개다 그러면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병당부담 있고 경과비율입니다. 얘는 경과비율이 뭐 소학기 이전, 뭐 소학기 중 필요 없어요. 얘는 경과비율, 너는 경과비율 가만히 있어. 새송이 병, 자 병만 생각하세요. 병이면 경과비율은 뭐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고정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소학기 이전 사고 때는 알파 플러스 알파 들어가줘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알파가. 얘는 여기 옆방 봐보세요. 경과비율이 몇이에요? 무조건 보험 전 기간 동안 경과비율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느타리 버섯이 90.3, 새송이 버섯이 92.5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과비율이 느타리가 90.3, 새송이가 92.5%입니다. 그러면 이왕 왔으니까 얘네들도 표준 생장일수 알아야 될까요? 알고 간 게 좋겠죠. 있어요? 없어라. 또 없구나. 왜 없죠? 당연히 없죠. 왜냐면 얘는 그냥 이게 경과비율이에요. 우리 구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죠. 다른 것들은 준비해야 될 비용이 필요한 것들은 준비비, 생산비 개수가 있고 표준 생장일수나 생산일수를 알아야 되지만 얘는 보험 전 기간 동안 경과비율이 똑같아요. 똑같아. 언제든 사고 나면 어느 때 사고 나면 알았어. 경과비 이거 들어갔어.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들어갔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기 중일 때는, 새송이는 수학기 중일 때가 어때요? 수학기. 수학기 이전이든 수학기 중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과거에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렇죠. 내가 딱 앉아있으면 각 시간 뒤에서 눈을 가리면 느타리 버섯 같이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면 뭐라 그래요? 누구삼 뭐요? 그러면 또 처맞으니까 누구삼 부드러운 누구삼 90.3이다 이거죠. 누구삼 하고 새송이 버섯 어디다 먹는다고요? 소고기 고목을 하거든요. 쇠구이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92였어. 현재 0.5 더 들어가면 알아서 계산하셔요. 이제 쇠구이에다가 뭐 절반 좀 더 들어갈까? 뭐 92.5 하든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고정값이기 때문에 수학기 이전, 수학기 중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경과비율 똑같이 쓰고 있다라고 하시고요. 피해율입니다. 피해율이니까 병이겠죠. 그래서 재배 병수, 피해 병수 당연히 그러겠죠.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손해 정도 비율은 그때 밑에 표 있죠. 20%, 40%, 60%, 80%, 100%입니다. 자, 지금까지 버섯 다 끝났습니다. 쉽죠? 근데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자, 버섯 하면서 특이점 있죠. 자, 손해 정도 비율이 원목의 피해 면적을 갖고 따지는 거 있죠. 표본 원목으로의 피해 전체 면적하고 피해 면적을 가지고 손해 정도 비율을 따지는 품목은 어떤 거 있어요? 그렇죠. 표고의 원목 재배 할 때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이 50%와 100%로만 한정되어 있는 품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표고의 그렇죠. 텃밭 배지. 네.
나머지는 다 20, 40, 60, 80, 100%로 손해정도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끝나고 이제 다음 뭐 할 거냐면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 할 겁니다. 농업용 시설물은 다시 어디를 펴주셔야 되냐면요. 7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 좋으니까 저기 하겠네요. 갔다 가면 인삼 하겠네요. 농업용 시설물. 농업용 시설물을 말 그대로 그때 설명드렸죠. 농업용 시설물은 보험금을 어떻게 주느냐면 얘는 기본적인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농업용 시설물은 신가로 보상합니다. 신가. 신가가 뭐예요? 사고가 났을 때 태풍이 불어고 딱 하우스가 무너져 버렸다. 그럼 그 새로 지을 비용 그걸 그대로 드린다고요. 그게 뭐라 한다? 신가 보상. 다시 말해서 동형 동질의 신품으로 똑같이 만드는 그 비용 재조달가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다만 이 재조달가액으로 보상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그 사고가 난 그 곳에다가 그 장소에 동일하게 해야 돼요. 사고 장소에다가 원상 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각시가 아이고 자기야 나 너무 이쪽 힘들어. 우리 저쪽으로 가면 안 될까? 뭐 이래가지고 저쪽에 경기도 쪽으로 간다거나. 그래서 여기서 보험금 재조달가액으로 받아가지고 경기도를 짓자. 예, 청사진을 그렸는데 사실은 청사진이 물거품이 되죠. 그 자리에도 안 짓고 경기도 다른 지역에 짓게 되면 어떤다고요? 시가로 보상합니다. 단 원상복구 복구를 안 하거나 이 원상복구를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180일 안에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돼. 나 이거 원상복구 하려합니다. 180일 안에. 그러면 세금값을 줍니다. 아, 이 자리에다 복구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복구가 되면 그 비용을 주거든요. 그 자리로 확인하고. 그렇지 않거나 아예 나는 원상복구를 안 하려한다. 이제는 더 이상은 나 농사 너무 지긋지긋하다. 너무 힘들다. 나 안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럴 때는, 안 할 때는 어떤 걸 주냐면 시가로 보상합니다. 시가로. 시가는 뭐냐면 재조달가의 새거값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적용해서 보험금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이제 쉬운 거부터 하나 보죠. 자, 이 집이 하우스가 있습니다. 단독 하우스가 있는데, 자, 사고가 나서 전손을 입어가지고 피해가 나서, 이거 얼마나 손해가 났냐면, 손해액이 1,000만 원이 발생했어요. 1,000만 원이. 그러면, 새로 지을 값이, 이게 손해액이 새로 지을 값이에요, 이게. 원상 복구해서 다 한다면. 그러면 이 금액을 주는데 이 금액에서 보험 계약자가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게 있어요. 이걸 돈입니다, 돈. 그래서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부담금은 얼마를 떼냐면 이 손해액 있죠. 이 손해액에서 그렇죠. 10%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자, 만약에 손해액에서 손해액이 100만 원이면 10%면 얼마예요?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30만 원 됩니다. 여러분 자차 보험 넣으셨죠? 자차 보험 넣었는데 내가 사고가 났다. 내가 지금 담벼락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이걸 고치려고 보니까 지금 비용이 뭐 50만 원 나오더라. 그럼 내가 부담하는 게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왜냐면 거기에 10%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예요? 자차 보험은 최소한 자기 부담액이 20만 원입니다. 최소. 원래 손해액이 10%인데 최소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에요. 얘도 최소 자기 부담금이 30만 원입니다. 최대 얼마냐면 손해액이 10%. 자, 손해액이 2천만 원 났다. 그럼 10%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얼마나? 최대 100만 원까지입니다.
대신 자기부담금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얘는 한 사고마다 내셔야 돼. 한 사고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그 사고가 단지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단지가 있어요. 농업뉴스 시설단지가. 근데 여기가 1동, 2동, 3동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우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는 이제 관리사, 이제 건물, 단지 주인이 이제 사는 곳이겠죠. 이렇게. 근데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서 이번에 8월 5일 날 태풍이 불어서 얘하고 두 개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8월 5일 날. 근데 얘 한 동이 지금 손해액이 원상복 하려고 봤더니 손해액이 얘가 2천만 원. 얘가 500만 원이에요. 얘 원상복 하려고 보니까 얘가 1,5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집은 자기부담금이 얼마 내야 되냐는 얘기잖아요. 얼마 내요? 두 개 합친가요? 아니면 각각 내요? 500만 원이고 500만 원 10%에서 50만 원. 1,500만 원 10%하면 150만 원인데 맥심 100만 원.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이게 두 개 합치나요?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단지별. 한 사고당.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단지란 말을 안 쓰고 뭘로 썼냐면 과거에는 그래야 아실 거니까 과거에는 목적물별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사고 나면 너 50만 원, 너 100만 원이야. 아니야, 같은 사고 날 너희들 보험금 준다고 해놓고는 자부담으로 다 떼가면 남은 것도 없네 이 사람들아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이 단지에 여러 동이 사고 같은 날 한 번에 사고 나면 그 총액의 10%를 하되 그 10%는 100만 원을 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총액이 얼마?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10%면 200만 원이죠. 근데 얼마만? 100만 원만 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렇게 썼을 때 됐어요. 너 50만 원, 너 100만 원 해서 150만 원 냈겠죠. 그 다음에 또 사고가 이렇게 세 동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000만 원, 여기가 1,000만 원, 여기가 1,000만 원 했어요. 여기가 이제 8월 20일 날 사고가 터졌다고 해봐요. 그럼 뭐요? 이 하나의 사고잖아요, 얘가. 사고가 다르죠? 구분이 됐죠? 그때의 사고가 다르고 한 단지 내 사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세 개 그러면 총 손익이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10% 얼마예요? 300만 원. 내 100만 원만 내면 돼요. 과거에는 어땠다고요? 목적물이니까 너 100만 원, 너 100만 원, 1,000만 원 10% 100만 원이죠. 너 100만 원, 너 100만 원, 너 100만 원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이거 2, 3년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단지별이다. 그래서 출제자가 이게 심플하게도 물어봐요. 여러분들 개념 단지별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 자, 예를 들어 8월 5일 날 단지로 지금 3개 동이 전선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때의 A동, 즉 8월 5일 날 사고가 난 동이 A동의 손해액이 1,000만 원, B동의 손해액이 500만 원, C동의 손해액이 300만 원인데 여기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총액이 합쳐서 공식을 제대로 쓰셔야 돼. 예를 들어 A동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B동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C동이 1,500만 원이야. 이거 자기부담금 합치라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10%. 그죠? 10% 하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맥심 100만 원입니다. 라고 쓰면 정답이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이분 이해하고 계시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를 못 하시면, 무엇이 그럴까? 많이도 받은 게 막 뛰어불지에 팍팍.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뛰지. 이렇게. 그럼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뭐라고요? 단지별로 하고 한 사고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 있죠. 자, 한 단지에, 1단지에 8월 3일 날 태풍, 8월 7일 날 태풍, 8월 9일 날 태풍, 8월 12일 날 태풍이 발생해서 여기서 지금 목적물이 얘가 하우스가 지금 손해액이 1,000만 원, 다 똑같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 발생했다. 지금 이 단지에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얼마예요? 400원이에요?
아니에요? 아, 이게 400만 원이 맞습니까? 합쳐서 400만 원이지만 그래도 100만 원입니다. 어디에 맞아요?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콜이죠. 여러분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딱 할 수 있거든요. 사고별, 단지별이에요. 이게 사고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8월 3일 날 태풍이 났다. 근데 사실은 가면은요, 여러분들 조사 가면 이제 8월 15일 날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금 쓰러진 것들 다 언제 사고 난 거 다 파악하셔야 돼. 8월 15일이니까 마지막 언제 났어요? 8월 계약자는 뭐예요? 8월 12일 날 났단 말이세.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났단 말이세 하는 순간 얼마 이익 봐요? 300 먹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또 조사장, 그란게요. 이번에 태풍이 세긴 셌습니다. 또 궁자를 맞지 않게도 그렇게 맞추고 있으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고별로 단지별입니다. 그쵸? 반대로. 얘가 똑같이 8월 5일이에요. 자기부담금 얼마입니까? 땡큐 100만 원입니다. 그쵸? 사고별 단지별 됐죠?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자기부담금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 집은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1과목에서 공부하셔서 알겠습니다만 계약자는 보험 가입할 때에 보험자한테 나 보상 한도가 정해졌어. 나는 총 손해 나게 되면 이 손해액의 70%만 다오. 그래서 보장 수준별 요율이라는 걸 법에서 보험료로 산출하실 거예요. 보험자는 보험료를 받은 만큼만 책임집니다. 보험료를 받은 만큼만. 그래서 계약자는 보장 수준이 얼마부터? 50%부터. 10% 단위로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고 50%를 보장해 주세요. 그러면 손해액이 1000만 원 났다. 자, 보상 한도가 자, 요율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데 50%로 가입하게 되면 손해액이 1000만 원이다. 손해액이 1000만 원이면 자부담 얼마입니까? 자부담 당연히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부로 말씀 안 하시네. 100만 원. 거기에 보상 비율 50% 했으니까 0.5 해서 450만 원 받습니다. 그렇죠? 900만 원에 0.5, 45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보험회사는 총 손해액, 보험금액 얼마만 책임지기로 절반만. 나머지 절반은 계약자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보험료를 그만큼 안 받았어. 여러분 보상료를 보면 산출된 50%짜리 가입하면 산출된 보험료에 몇 프로만 내든가요? 0.5 내잖아요. 보장 수준별 요율 있잖아요. 1과목에. 그 0.5면 50%만 내고 그럼 보험자는 50%만 책임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걸 보상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치는데 얘는 보상 한도는 정해져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상 비율만큼만 보상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상 비율이고 여기도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만 좀 해드리고 바로 문제 풀 거예요.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뭐예요? 자, 지금 피해가 나면 원칙적으로는 신가보상, 세금값을 보상해주지만 그 자리에다 복구를 하지 않으면 시가보상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 세금값이 손해액이 복구를 제주도 할까 이게 손해액이 1천만 원이에요. 근데 단독하우스 같은 경우는 1년마다 가치가 하락된다. 즉 해가 바뀔수록 경년 해가 바뀔수록 가치가 하락되는 비율이 있는데 그게 몇 프로다? 경년 감가율이라고 부르고요. 단독하우스는 1년마다 몇 프로씩 가치가 하락되냐면 8%씩 하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상복구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이 금액 전체에서 감가상각률만큼 공제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감가상각률은 뭐냐면 얘는 해가 바뀔 때, 즉 1년마다 가치가 하락되는 거네. 너 이거 지을 때 몇 년 됐어? 경과연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년감가율 곱하기 경과연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다 그때 해드렸어요. 경년감가율 구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내역연수만 하면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 경년감가율 자, 100 마이너스 잔가율입니다. 즉 내용연수 얘가 내용연수예요. 자, 단독하우스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즉 내용연수란 뭐냐면 이거는 10년은 써. 10년 써라는 거예요. 10년 쓴다. 그
그러면 100에서 장가율은 보통 20%입니다. 근데 그러면 단독하우스를 10년 쓴다고 했는데 12년 됐는데 가보면 어쩔 거예요? 쓰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건 가치는 있는 거잖아요. 그 잔존의 가치가 얼마다? 통상적으로 20%예요. 여러분 연부방법에서는 현재 사용중이면 30%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피해가 났을 때 얘기해요. 피해가 났을 때. 그러면 얘는 뭐예요? 무조건 장가율 20으로 계산하셔야 돼. 그럼 내역연수 10년이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80 나누기 10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1년에 8%씩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는 이 공식을 알면, 내용연수만 알면 경영감가율은 금방 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이 감가상각률이 5년 지난 거다. 그러면 5, 8은 40%잖아요. 0.4. 그럼 이 사람은 돈 얼마 받아요? 1,000만 원이에요. 손해액이 1,000만 원인데 원상복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답니다. 안 해. 원상복구를. 그럼 얼마 받아요? 1,000만 원에서 손해액이 이제 세금값이 1,000만 원이에요. 거기서 1-0.4 빼겠죠. 네. 그럼 얼마입니까? 6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이게 600만 원이 손해액이에요.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얼마입니까? 600만 원의 10% 얼마예요? 60만 원. 거기다 보상 비율 몇 프로짜리 넣냐? 이 금액이 이분이 받을 보험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금방 설명해 드렸고요. 뒤에 보시면 자 79쪽 넘기시고요. 80쪽 보십시오. 80쪽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 3번 봐보세요. 보험금과 전조물 제거비용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한다라고 했고요.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비용, 대리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은 보험 가입금을 총합입니다. 이거 지금 55분이니까 쉬었다가 이거 이 다음 시간에 풀고 인삼할게. 이거 설명해드리면서 요거 중요하거든요. 요거 지금 이게 하우스 농업용 시설물이 지금 여기서는 시설작물,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그 다음에 종합가수에서는 비가림 시설, 그 다음에 인삼에서는 해가림 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축은 별도로 있으니까 일단 이 세 가지는 알고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